네, 강프로입니다. 자, YC 보겠습니다. YC 오늘 3.4% 빠졌습니다. 최근에 반등폭이 조금 나왔죠.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1,000억 원대 납품 계약에 성공을 했다. HBM 장비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1,000억이면 YC 기준에서 매출 기준에서 연간 5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볼게요. 주식 시장은 왜 이렇게 강한 시세를 뭉쳐서 내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매수를 해야 이런 시세를 수익 구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 관련돼서 핵심 포인트를 제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게 과연 지금 싼가 비싼가?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PER이라고 합니다. 이걸 요렇게 들어보면 어렵잖아요. 요걸 가장 쉽게 딱 이해를 하는 방법은 권리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짜리 연간 1억을 버는 편의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편의점을 누가 나한테 1억을 주고 나한테 팔아? 그럼 파나요? 아니죠. 몇 년치 벌 수 있는 돈을 나한테 줘야, 그쵸, 그 권리를 받고 나서 내가 하고 있는 연간 1억을 버는 편의점 팔겠죠. 그 프리미엄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YC 기준에서는 지금 시가총액 1조 4,800억, 1.5조라고 잡고, 지금 작년 실적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380억. 그쵸? 그냥 계산하기 쉽게 150억이라고 치겠습니다. 2배 높여서. 여기서 이것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쵸? 여긴 기본적인 실적. 그리고 여기서 대폭 꺾였었던 건 반도체 경기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럼 평균 실적을 150억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1.5조 잡으면 지금 PER 몇 배입니까? 100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권리금을 100배 주고 이 주식을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 그렇죠, 편의점에서는 그런 게 안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죠.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게 됩니다. 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성장주의 기본 원리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2분 동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 시장에서 재무제표 봐야 된다고 처음에는 시장 올라가니까 들어왔다가, 두 번째는 재무제표 봐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재무제표 공부하다 시간 다 가고, 이거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실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YC를 이야기를 하니까 YC 먼저 봐야겠죠. 제가 딱 올라오고 나서부터 매매를 시작하죠. 여기보다 딱 50%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7천억 정도 되죠. 그럼 7천억 기준에서 봤을 때, 그쵸, 저는 매매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적 보면 86억밖에 안 돼요. PER 100배죠. 매매하면 돼요? 안 됩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왜 매매를 했을까요? 돌파하는 구간에서 시세가 꾸준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니까. YC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강세를 보였나요? 실제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8% 수익, 17% 수익, 20% 수익,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죠.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상치를 가격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000억의 이익이 새롭게 생겼어요. 물론 매출이기는 하지만, 그쵸? 이게 새롭게 생겼는데 기존의 반도체 경기가 돌아섬에 따라서 원래부터 이익을 봐왔었던, 그쵸, 5년치 평균치를 보면 200억, 500억, 300억 잡았을 때 대략 한 300억 정도라고 잡고, 300억 정도 올라온다고 치면 여기서 HBM 관련된 삼성전자 향으로 들어가는 매출에 대한 플러스가 생기겠죠. 이렇게 플러스가 됐을 때 25년 기준에서 760억, 26년 기준에서 840억, 보수적으로 잡았겠죠. 증권사는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랬을 때 20배 정도가 나와요. 26년까지 봤을 때. 26년이라고 해봤자 2년 남았습니다. 보통 작년에 에코프로가 강하게 움직일 때 27년, 28년 정도, 한 5년치 정도를 끌어다 썼으니까 HBM 관련된 모멘텀을 앞으로 3년만 끌어다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840억, PER 20배 정도의 평가치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계약이 한 건 한 건 늘어나면서 예상치 자체가 바뀌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5년치 계약권 중에서 760억, 840억 이 정도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계산했을 때 1.5조를 잡으면 PER이 20배 정도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1,000억 플러스 시키면 고가 돌파한다.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잡았을 때, 그쵸? 우리는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YC뿐만이 아니라 수익 나는 부분, 그쵸?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DI 같은 경우에, DI도 마찬가지예요. DI 같은 경우에도,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25%,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만이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주말 라이브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리가캔바이오, 넥슨게임즈 이렇게 들어갔는데, 넥슨게임즈 한번 보시죠. 넥슨게임즈 지금 실적 안 좋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어때요? 여기 오늘 하루에 21%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죠.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제가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갖고 가서 YC에 딱 보면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납품할 수 있다. 가능성 있는데 여기부터는 납품했다. 근데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 경기가 돌아서면서 실적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첫 번째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300억대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HBM을 플러스 시키면 곱하기 2만 잡더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26년까지 840억이 찍혀 있기 때문에 2년치를 끌어다 썼을 때 20배 정도 수준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 이래서 지금 현재 실적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 실적을 보면 20년도에 6천억, 21년도에 860억, 그리고 20년도에 600억, 그쵸? 22, 21, 20년도. 그러면 2년 동안 10배 상승했죠. 그쵸? 10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주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15배, 10배 상승한 거 보고 23년도에 또 15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가는 항상 프리미엄을 받는다. 근데 최근의 실적이 어떻죠? 적자. 왜? 리튬 가격 때문에. 이러니까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가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먼저 반영을 시켜놨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해야 돼요? 시세 어디서 나옵니까? 딱 고가 돌파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저가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알테오젠 최근에 좋죠.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돌파하는 구간에만 공략했을 때 어때요? 계속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14%, 18%, 33% 이런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돌파하는 구간에 나는 매매를, 요거는 자기 전에 한 번씩 이야기를 꼭 하고 주무시고요. 무엇보다 상승하는 구간에 내가 매매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장기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주말 라이브, 그쵸?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까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진행하니까 다 같이 참여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YC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동안 어떻게 수익전을 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Y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 즉 성장주들을 이해할 때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